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분석해볼 기업은요,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주가는요, 불과 4달 만에 4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한때 46만원까지 올라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조정이 이어졌고요. 최근에는 20만원 선까지 무너지면서 19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고점에서 워낙 빠르게 올랐던 만큼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자, LG전자 이제 조정이 끝나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반등이 나온다면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까? 자, 오늘은 LG전자의 수급과 실적,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사업을 확인하고요. 신규 진입과 보유자 대응 그리고 물려있는 분들의 전략까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개인은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매도세가 상당히 약해졌고 일부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현재는 중립적인 흐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기존 방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려면요, 외국인이 확실하게 매수로 돌아서야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현재 신용 잔고율은 약 1.16%인데요. 자, 과거와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매도 비중은 아주 낮지도 그렇다고 우려할 정도로 높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8에서 9%까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요.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공매도가 주가를 강하게 누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매도 비중과 대차 잔고가 함께 증가하는지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인데요. LG전자의 매출은 2021년 약 73조 원대에서 시작해 83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82조 원대에서 잠시 쉬어갔지만요. 다시 반등했고요. 올해는 약 94조 원대, 내년에는 97조 원대, 후년에는 102조 원대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매출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업이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 약 4조 원대였던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원대로 내려온 뒤 3년 정도 횡보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2조 4천억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저점을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약 3조 후반대까지 크게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4조 3천억 원대, 후년에는 5조 3천억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이익 역시 작년부터 회복이 시작됐고 올해는 증가폭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별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1분기 전년 약 1조 2천억 원대에서 1조 6천억 원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분기는 약 6,300억 원대에서 1조 원 부근까지 올라갈 전망이고요. 3분기는 약 6,800억 원대에서 8,900억 원대, 4분기에는 1천억 원대 적자에서 약 3천억 원대 흑자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분기 전년 대비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주가는 크게 빠졌지만 실적 방향성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 약 160% 수준에서 최근에는 130%대까지 내려왔고요. 내년과 후년에는 100% 초반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재무 건전성은 점점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과거 ROE는 6% 수준에서 1%대까지 내려왔지만요. 작년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약 8% 부근, 후년에는 두 자릿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EPS도 올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고요. 배당금은 올해 1,55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 배당률은 약 0.76%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은 크지 않습니다. LG전자는 배당보다 실적 회복과 신사업 성장성을 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밸류에이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ER은 18.7배, PBR은 1.41배입니다. 고점에서 주가가 크게 내려온 만큼 가격 부담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실적 회복 가능성 대비 주가가 많이 낮아진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평가됐다고 바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이 멈추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LG전자의 주요 이슈와 모멘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슈는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입니다. LG전자는 이제 단순한 가전기업에서 벗어나 AI와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로봇, 전장, 스마트 팩토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센터용 칠러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전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AI 인프라 성장성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수주가 확인된다면 LG전자의 기업 가치가 다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입니다. LG전자는 이제 단순한 가전 사업에서 벗어나서 AI와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로봇, 전장, 스마트 팩토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센터용 칠러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전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AI 인프라 성장성이 더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수주가 확인된다면 LG전자의 기업 가치가 다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업 수익성 회복과 B2B 확대입니다. 관세 환급 효과와 비용 관리, LG 이노텍 실적 기업 전장 사업의 흑자 지속이 맞물리면서 이익 체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히 AI 기대감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생활 가전과 전장, B2B 사업에서도 실제 수익성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 실적을 받쳐주는 가운데 신사업이 추가 성장축으로 붙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엔비디아와 협력 가능성입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 회동 이후 LG 주요 계열사 실무진이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AI 인프라 분야의 협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LG CNS와 LG AI 연구원, LG 이노텍,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개별 회사가 아니라 LG그룹 전체의 기술과 사업 역량을 묶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로봇 사업 강화입니다. LG전자는 CEO 직속으로 로보틱스 사업센터를 신설했는데요. 로봇 사업 개발과 영업, 운영을 통합 관리하고 로봇 학습용 데이터 팩토리 조직까지 구축하면서 피지컬 AI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칠러 수주가 실제 매출로 언제 반영되는지, 로봇 상용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엔비디아 협력이 구체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재료는 좋지만 아직 모든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자, 최근 주가가 크게 빠진 이유는 기업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신사업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단기간 4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과열이 해소되고 실적과 기업 가치에 맞는 가격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투자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자 전략인데요. 자, 이 부분 살펴보기 전에 LG전자 주주 여러분들은 LG전자 화이팅이라고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달아주실수록요, 이 영상 조회수 100회 나올게 1000회, 만회, 10만회, 100만회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조회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좋은가요? 당연히 이 영상을 보고 LG전자 저평가됐구나, 나도 좀 매수해봐야 하겠다, 매수세가 늘어나고, 이 매수세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주가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댓글 쓰는 시간 딱 3초만 투자하시게 되면요, 실제로 LG전자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자 전략입니다. 저는 LG전자 신규 진입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신사업 재료는 여전히 좋고요. 주가는 고점에서 크게 내려오면서 저평가 구간까지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조금 늦으면 다음 주부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도 진입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2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차로 절반을 진입하고요. 추가 조정이나 지지 확인 이후 나머지 절반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규 진입은 긍정, 현재는 저가 매수의 기회. 다만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2분할 접근, 단기 변동성은 감안하고 중기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유자 대응 전략입니다. 제가 보는 LG전자의 중기 목표가는요,
29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19만 원대까지 내려온 만큼 상당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전부 정리할 구간은 아닙니다. 실적 회복과 AI 로봇 데이터 센터 사업을 보면서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1차 익절 라인은요. 22만 5천 원입니다. 주가는 22만 5천 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소량씩 분할 익절을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팔기보다는 수익을 확보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접근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물량은 최종 목표가인 29만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22만 5천 원부터 일부 익절 시작, 나머지는 29만 원까지 분할 익절. 자, 마지막으로 물려있는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평단 관리 기준은요. 22만 5천 원입니다. 평단이 22만 5천 원 위에 있는 분들은요. 현재 저평가 구간을 활용해 분할 물타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단이 30만 원대처럼 많이 높은 분들은요. 한 번의 물타기로 22만 5천 원 아래까지 내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평단을 29만 원 아래로 먼저 낮추는 전략이 좋습니다. 이후 반등 과정에서 추가로 평단을 관리하면 되는데요. 반대로 평단이 이미 22만 5천 원 아래에 있다면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도 평단은 크게 내려가지 않고 비중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단이 22만 5천 원 아래라면 그대로 보유하면서 22만 5천 원부터 일부 익절하고 최종 29만 원까지 보는 전략이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 기존 보유자, 신규 진입자 전략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010-7687-8743번으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가가 3에서 4만 원대였던 종목이요. 단기간 만에 10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초창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요. 1,000만 원 투자하셨던 분들이 얼마를 벌어갔습니까? 1억을 벌어갔고요. 자, 1억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10억을 벌어갔습니다. 단 한 종목만으로요. 자,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도대체 단기간에 어떻게 10배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삼성전자가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M&A의 효과를 통해서요. 주가가 단기간에 10배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뭔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이라도 매수하란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거나 콜옵션을 확보하거나 M&A를 한다면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낮다?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과거에 인수했었던 것처럼 M&A 했었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종목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그 새로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인수후보 핵심 기업인데요. 자, 지금 삼성전자는요. AI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TSMC 추격을 위해서요. 반도체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이요? 발열과 전력 효율 문제를 줄이는 차별화 원천 기술,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원천 기술을 이 작은 기업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기업을 인수할 것은 이미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이러한 사실이 노출된지 안 됐냐? 노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선침해하시게 되면 최소 몇 배 수익 얻을 수 있어요? 10배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종목이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10분 한정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아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거나요. 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1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